안녕하세요. 문현진의 역발상 투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빠졌던 거 그대로 다 회복하는 모습이 나온 것 같고요. 시장은 역시나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그냥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회복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특징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괜히 팔았던 분들은 이제 오늘 올라올 때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좀 그렇게 경거망동이라고 하죠. 함부로 팔아내신다거나 함부로 매수하신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셔야 된다, 뭐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조심스럽게라는 말은 대형주들 따라 붙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변동이 좀 심해질 거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잘못 잡으셨다가는 어제처럼 출렁거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절하신다거나 나도 모르게 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중소형주들은 역시나 주가가 빠져있을 때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려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올라갈 때 이득을 챙기는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자반 이렇게 모집할 때 문자반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간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 있는 종목을 사놓으니까 올라갈 때 이득이 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쇼츠에서도 제가 힌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소외되지 마시고 이런 종목들을 좀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그냥 그대로 반등이 나오면서 진행이 됐다, 뭐 예상했던 거랑 똑같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반등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이번 주 내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하루 빠지고 하루 올랐다고 해가지고 차트의 변동성이라던가 시세를 만든다거나 추세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주 수목금을 우리가 얼마나 좀 잘 체크해 보시고 얼마나 잘 관망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관망하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 계좌에 있는 돈들을 좀 순환매시키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내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좀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다음 매매를 준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개인들이만 샀다가 개인들이 팔았다가 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개인 주도 장세라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들을 좀 매도하고 있고 올라올 때만 매수를 잠깐 이렇게 거들어주는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쨌든 어제 이제 개인들이 뭐 요 근래 들어가지고 최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개인이 승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멀리 본다면 개인이 승자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하게 되면은 지수가 빠진다, 뭐 또는 종목이 빠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출렁거림에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불리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제 변동성은 그냥 단기 변동으로 끝날 뿐이었고 별다른 건 없는 것 같다. 대신에 이제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케빈 워시 의장이죠. 이제 의장으로 지명이 된 사람이 만약에 이제 의장이 된다면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또 두려움이라던가 우려감들이 남아있는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조금 시장에 무게를 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의 무게를 조금 더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장세는요, 여기서 올라와서 횡보하는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횡보하거나 조금 우상향하더라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꾸역꾸역 가는 장세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예상치 못한 환율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좀 이어졌지만, 지금은 또 뭐 제가 예상치 못한 어떤 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냥 꾸역꾸역 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가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요, 사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0%대 가까운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0% 올라오게 되면요, 시가총액이 약 한 90조 정도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삼성전자 10%면요 상한가 뭐 두 방 정도 올라가는 거랑 뭐 마찬가지지 않을까. 웬만한 종목 상한가 한두 방, 두세 방 정도랑 비슷하거나 맞먹는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많이 쓸려가고 있긴 한데요. 사실 삼성전자 쪽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 원래 올라오는 종목들이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돈이 쏠려 들어가면 올라가는 종목의 개수가 굉장히 적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750대 149로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골고루 반등이 나가고 있는 현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진짜 배기들만 남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가도 많이 들어갔고 10% 이상 급등 나온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 올라온 기업들을 우리가 쓱 보니까 제가 늘 말했던 자율주행에서도 카메라 관련주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AI 관련주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제약 바이오 관련주인 뭐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괜찮은 테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가장 우세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뭐 우리 재개발 관련 이야기들, 뭐 공급 개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삼표 시멘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개발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 이런 쪽들로 엮이는 기업들, 이제 아무래도 중간 선거 우리 지방 선거가 또 있다 보니까 정치 테마로 엮이는 기업들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치 테마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어떻게 엮이는지를 엮이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종목이 어떤 정치인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말해줘야 그게 이제 정치 테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엮일지는 알 수가 없는 자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미리미리 사놓는 그런 형태에서 내게 걸리면 땡큐인 거고, 내게 정치 테마가 안 된다면은 굳이 정치 테마는 따라다닐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이런 것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스페이스X에서 이제 XAI를 합병한다라고 해가지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거기에 뭐 지분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이제 투자 관련주들이 있어가지고는요, 벤처 투자 이런 기업들, 인베스트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AI 투자를 점점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뭐 돈이 될 만한 산업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아이디어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에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투자 관련주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콘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CCTV 뭐 이런 카메라, 영상, 보안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이런 쪽에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런 카메라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K 삼양 이런 것들도 카메라 렌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LK 삼양은 우리 뭐 DSLR이라던가 미러리스 카메라를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만한 종목이긴 할 텐데요. LK 삼양에서 만드는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가 이 카메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고 괜찮다라고 평가가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다. 얘가 이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던가 로봇 테마로 엮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 관련주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율주행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때 카메라 관련주 움직인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점을 잘 포착하신 분들은 이득을 좀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코이즈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OLED, LCD 이런 쪽이긴 한데, 얘는 이제 그런 테마로 엮였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감자하고 주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저가다 보니까 급등이 나온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이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 예로 하이즈 항공 이런 기업들도 급등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즈 항공 이런 것들도 그냥 감자하고 주가가 이렇게 변변찮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틈을 타서 올라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레믹스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뭐 이제 바이오 관련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관련주들이 요즘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 중에서 사실 이제 시젠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레믹스만 올라온 게 아니라 시젠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뭐 니카 바이러스인가 해가지고 또 뭐 저 해외에서는 또 점점 유행이 시작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튀어 오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여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바이러스가 한번 우리가
코로나라는 걸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창궐 하게끔 내버려 둘까 싶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리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뭐 전 국민들이 거의 한 번씩은 다 걸려봤을 정도로 그냥 다 퍼져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으려고 하면은 지연은 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막을 수 없다라는 점을 생각 한번 해볼 때, 그런 바이러스가 잘 퍼지고 있는지, 뭐 잘 퍼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신다면은 이런 바이러스 관련주들, 뭐 코로나 때 한번 급등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관련주들의 추이를 좀 보면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경과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리미리 매집해놓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오래전에 사가지고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셀리믹스와 같은 이런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 때 한때 급등 나왔던 이런 기업들, 이것도 유전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상장을 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야, 이런 거 물린 사람들 탈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장이 좀 애매할 때 올라오는 종목들 역시나 이런 신규 상장주인데요. 신규 상장주들도 지금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는 잘못 물리면 3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고생하지 않으시려면은 미리미리 이렇게 반등 나와주거나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매도하시고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는 역시나 시장 오늘 그냥 강하게 흘러가는 모습이긴 했으나 뭐 대단히 뭐 좋은 그림이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요. 어제 올라왔던 걸 그냥 약간 회복하는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도 그랬고 유튜브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조정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역시나 아무것도 아닌 조정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어지는지는 체크해봐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보면서 또 음봉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밀린다면은 추세가 꺾여버리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상승의 흐름이 꺾여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상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약간 일시적으로 살짝 그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지속이 된다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속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그리고 이번에 한 번의 조정으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의 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승을 이어나갈지 아니면 옆으로 간지,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장 대응하는데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이제는 올라온 거 회복하는 것은 어제 떨어진 걸 그냥 그대로 회복한 거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가는지를 조금 살펴보자, 이렇게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들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